안녕하세요. 차이클리요. 라?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더 기운이 없어지니까 빨리 짜내서 해야 돼. 안녕하세요. 차이클리닉 조원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요즘 나한테 어떤 시술이 맞을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안티에이징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 걸까요? 안티, 안 된다. 에이징, 노화, 항노화. 네, 항노화에 관한 얘기인데 요즘 말도 많아요. 안티에이징, 디에이징, 슬로우 에이징 뭐 말 이것저것 막 만들어서 하는데 결국 뭐 좀 더 젊게 살고 예쁘게 늙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원장님께 이 안티에이징 시술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보통 어떤 부위들이 좀 고민이라 많이 찾아오실까요? 제일 첫 번째로 민감하게 갑자기 팔자가 깊어 보여요. 근심 어린 표정으로. 팔자주름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원인들이 이제 또 개개인별로 다 다른데 이제 구조적으로 피부가 늘어져서 접히는 주름이 있을 수도 있고 살은 너무 없는데 피부가 너무 얇아서 실선처럼 생기는 주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구조적으로 좀 접히는 경우는 사실 당겨 올리거나 빈 곳을 조금 채워주거나 모양적, 형태적 변화로 좀 잡아주는 게 결과값이 좋고요. 피부가 얇은데 실주름처럼 이렇게 접혀서 잔주름처럼 생긴 이런 주름들은 스킨 부스터나 피부용 필러라든가 강한 고주파 이런 계열의 치료를 복합적으로 했을 때 결과값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얼굴이 갑자기 커 보여요. 갑자기 턱선이 둔턱해지고 사진 찍으면 넓어 보이고 본인은 노화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오시지만 이것도 첫 징후 중에 하나고요. 턱 밑살을 줄이려고 왔어요. 지방분해 주사 뭐 이런 거 원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정말로 지방량이 과도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늘어져서 이제 접히고 보이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살짝 녹여주면서 리프트되는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이런 하이프 계열의 초음파 리프팅 시술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턱 라인이 잘 잡히죠. 그리고 정말로 이제 볼륨, 지방량이 많아서 턱 밑이 조금 고민이 되는 케이스라면 브이올렛 같은 지방살 제거 치료제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피부 주름이에요. 갑자기 이마에 주름이 보여요. 피부가 자글자글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피부의 변화를 느끼는 분들. 그러면 주름은 어떤 솔루션을? 보톡스. 안티에이징의 대명사 아닐까요? 보톡스.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게 연령별 안티에이징 시술 추천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연령대별로 딱 집어지는 어떤 솔루션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대표적인 방안 몇 개만 제가 이제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일단 이제 10대는 아직은 성장기죠. 성장기고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여드름이겠죠. 그래서 세안 깨끗하게 잘해주고 피부는 최대한 촉촉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수분을 줄 수 있는 이제 화장품 성분으로는 히알루론산, 두 번째로는 세라마이드. 네. 네, 여기서 이제 세라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내 피부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피부 방어막을 쳐주게 되고 촉촉함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대 때는 여드름 케어만 잘 해주셔도 퍼펙트합니다. 20대 때 항노화를 고민한다기보다는 젊은 피부 상태를 잘 가꾸고 유지해주는 게 좋아요. 메디컬 스킨케어라고 하죠. 피부가 수분이 부족한 분들이거나 아니면 피지량이 많거나 뭐 저마다 자기의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는 스킨케어를 좀 해주면 돼요. 그래서 뭐 LDN 같은 의료 피부 관리 장비라든지 코레즈 같은 공명파 장비라든지 메디컬 스킨케어를 꾸준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30대 드디어 안티에이징이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인. 그때 이제 가장 추천드리는 조합은 아무래도 역시 장비 시술입니다. 써마지와 울세라 같은 고주파와 초음파 같은 이런 장비 시술들을 통해서 30대 중반 이후로 훅 늘어질 수 있는 어떤 얼굴을 처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제 40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름도 많이 보이고 형태 변화도 시작이 되는 시기죠. 이제부터는 뭐 예방이라기보다는 현재 상황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톡스나 혹은 이제 피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주베룩이나 다른 안티에이징 스킨 부스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피부 탄력도를 높여지는 시술들에 집중을 해주면 좋아요. 50대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형태적 변화도 더 많이 생기고 피부의 색소들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색소 제거해주고 관리해주고 레이저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주면 뽀얗고 예쁜 노년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원장님도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혼자 하는 시술 같은 게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부단히 노력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기 맞춰서 보톡스 하고 있고요. 아픈 걸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코레지 공명파 시술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레이저 토닝도 하고 있어요. 피부는 항상 색소 관리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레이저도 꾸준하게 해주고 있고요. 이 시술이 부담스러워서 화장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네. 그 고를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선호하는 안티에이징 제품은 항상 성분을 볼 때 펩타이드가 많이 들어있는 날을 봐요. 가장 유명한 건 아지렐린이죠. 펩타이드 8번. 바르는 보톡스라고 불리우는. 네. 펩타이드 성분이 조금 농도가 많고 다양하게 있느냐 이걸 좀 보고요. 두 번째로는 주름 기능성 성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죠. 레티놀이라든지 아데노신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능성 성분들도 좀 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로스 팩터들. 제일 대표적으로는 EGF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로스 팩터들이 이제 잘 들어가 있느냐 이런 것도 봅니다. 그러면 안티에이징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피부과 오기 전에 상담 꿀팁 그런 게 있을까요? 피부 관리나 건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자기 관리 하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잘 관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정말 많죠. 주변에서 뭐 좋더라라고 생각해서 어떤 특정 시술을 생각해서 하려고 오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진행하는 어떤 저렴한 이벤트에 혹해서 오시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실 수 있는데 일단 상담실에서 제가 먼저 제일 여쭤보는 거는 지금 이 피부과에 온 이유가 뭐세요? 어떤 부분이 고민돼서 오셨나요?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불편함이나 해결하고 싶은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의사한테 어필을 해주는 게 제대로 된 상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차이스토리로 예뻐지세요.